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노의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 독특한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가 있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방법도 뭐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은 이 UV 커브를 이용한 방법을 해보도록 하죠. 유닛 세팅에서 일단 밀리미터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우선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게 뭐 바닥면이 될 거고, 그 다음 0,0,0에서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런 형상을 자, 이런 커브를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볼브 요거를 여기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면 이제 이런 병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파주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그 커브 툴에 가서 보면은 세 번째 이렇게 서피스에다가 직접 뭐 내가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커브는 이 서피스의 표면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바로 스플릿을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일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아이소 컵으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라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ON을 하면 잘려졌지만 아직도 나머지 것들 그 컨트롤 포인트가 살아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슈링크 트림드 서피스, 그러니까 잘려진 면을 수축해라. 슈링크 트림드 서피스를 실행하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컨트롤 포인트 ON을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나머지 안 보이는 부분들이 다 삭제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선택해서 여기 커브 from object에 가면은 여기 create UV curv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면 select surface 선택하고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요런 커브가 나타납니다. 커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여기다가 우리가 평면으로 뭔가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apply UV를 하면은 이 표면에 그 커브가 새겨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런 것도 넣고 이런 것도 넣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넣었다. 그 다음 요걸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해서 돌려서 여기 이렇게 놓고 몇 개 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에다가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다가는 정원을 한번 넣어보죠. 정원을 여기 넣고 리니어로 한 12개 정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는 다시 안 겹치게끔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지금 요 커브는요
이 커브는 이 면의 쓰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평면으로 펴준 거예요. 자, 이제 어플라이 UV 커브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고 셀렉트 플래너 커브 어쩌고 저쩌고 서피스, 여기에 이것들을 다 선택을 해요. 요 외곽선까지.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어디에다가 적용할 건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분명히 우리가 이걸 탑에서 봤을 때 정원으로 그렸어요. 정원으로 그렸는데 여기에는 정원이 아니라 약간 찌부러져서 들어오게 되죠. 그게 왜 찌부러져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 면이 이렇게 공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자, 이제 요 커브를 여기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180도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다가 입혀보죠. 어플라이 UV,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또 이게 원기둥이었으면은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겠지만, 지금 이렇게 뭔가 공유를 가지고 있는 면을 평면으로 펴버리고 그걸 다시 공률에 맞춰서 그 커브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한번 실험. 그러면 내가 여기다 또 하나 복사를 해놓고 이번에는 이걸 그대로 입힐 건데 이렇게 한번 입혀보죠.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 이만큼 이렇게 기울여요. 기울인 다음 어플라이 UV,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이 면에 입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들을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재미난 여러 가지 패턴들을 표면에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걸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요, 음료수 병 만들 때 많이 써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 그걸 부셔서 윗면 아랫면을 지우고 어플라이 UV 커브를 만들어요. 얘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이게 90도로 세워지면서 한 바퀴를 돌면 이제 여기다 입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글자 같은 것도 새겨볼 수 있겠죠. 글자 뭘 한번 해볼까요? 뭐 워터인데 퓨어 워터다. 그거를 컵으로, 어휴 되게 크네. 네, 이렇게 만들고 그 퓨어 워터를 이렇게 줄여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봐요. 거의 끝에서 끝까지 맞으면 좋겠죠. 이렇게 퓨어 워터,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아까 만들었던 뭐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뭔가 물방울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좀 넣어줬다. 이렇게. 그 다음 이걸 한번 입혀보죠. 어플라이 UV, 이 커브를 여기에다가. 그랬더니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시 언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한 바퀴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180도 어플라이 UV, 자, 어플라이 UV 이거를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퓨어 워터라고 새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아까 처음 제가 설명드렸던 서피스에다가 커브를 다이렉트로 그리는
것들은 이렇게 그 비정형의 어떤 것들을 느낌을 보면서 그릴 때는 쓸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것들을 요런 어떤 텍스트를 내가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입히고 싶을 때는 이렇게 apply UV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쓰냐 하면요, 보통은 음료수병이 여기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끝에서 이렇게 생겼고 또 그 끝에서 밑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 바퀴 돌려서 리볼브 여기서 여기까지 돌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좀 덜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올리고 요거를 안으로 좀 더 밀어넣고 리볼브 요거를 이렇게 좀 더 밑으로 좀 더 밖으로 리볼브 요거를 이렇게. 자, 뭐 대충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내가 여기에 글자를 새겨야 되겠어. 그러면 create UV 이 면을 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글자 만들어 놨던 것들을 가지고 가서 저기에다가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그렇게 하고 apply UV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했는데 지금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면이. 그거는 자, 언두에서 확인해 보면 지금 요 면이 여기서 이만큼 빨리 꺾여서 촘촘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럴 때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빌드를 해주는 겁니다. 리빌드. 지금 현재 디그리를 3으로 놓고 이 포인트를 지금 U로 8개, V로 9개인데 16개 정도로 균질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는 좀 더 이게 균질화 되어 있죠? 그러면 똑같이 create UV 만들고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걸 입혀보면 이제는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오죠. 근데 이제 뒤집어져서 들어왔네요. 그럼 다시 돌리면 되지. 얘를 한 바퀴 돌려서 apply UV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또 돌아와서 들어왔네. 자, 그럼 다시. 그럼 이게 제대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그러면 apply 이거를 여기다가 했더니 또 안 맞게 들어왔죠? 그러면 다시 뒤집어야 되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똑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create UV 만들고 다음에 조기에다가 텍스트 한 3mm 줄이고 갖다 놓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apply 여기. 그래도 또 뒤집으시네요. 자, 그러면 요걸 어디를 찍느냐가
종료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180도 어플라이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겨 넣을 수도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이렇게 생긴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현재 얘는 그냥 커브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 커브들을 지워버리고 스플릿 이 면을 이 커브들로 나누고 그 다음 불필요한 곳들을 지워내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조인 해준 다음에 옵셋 서피스를 안쪽으로 1만큼 해주는데 솔리드를 하지 말고 그러면 1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네요. 그러면 0.1 0.1 하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를 로프트로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그걸 끝부분을 다시 라운드를 쳐주려면은 되게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로 여기와 여기를 탄젠트 정도로만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 끝부분이 여기가 씹히지 않도록 블렌드 서피스를 할 때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끝부분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다음에 이 끝부분도 마무리. 거의 다 됐죠. 그 다음에 전체 조인 해주면 이런 형상, 지금 커브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커브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특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화병 같은 것도 디자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 뭐 이런 음료수병도 마찬가지고요. 이 어플라이 UV 기능은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형태를 펴서, 형상을 펴서 거기에 평면으로 어떠한 이 패턴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처럼 이렇게 글자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글자가 왜곡이 된다라는 일단 문제가 있죠. 이렇게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만들 거냐를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우선 우리 요걸 하나 복사를 해요. 여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그 끝부분에 파일을, 그러니까 지름이 아니라 이제 원주죠. 원주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럴 때 키보드에다가 length라고 하면 select curve to measure, 내가 이 끝부분을 해서 하면 11.11mm가 나와요. 그러면 라인 여기서 11.11mm를 그려주면은 요게 한 바퀴 돌면은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끝부분에서 커브를 추출을 해요. 그럼 이렇게 커브가 나오죠? 그럼 얘를 또 돌려요. 샥. 그 다음에 move 요 끝을 여기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익스트루드 하면 되죠? 요거를 익스트루드 해서 저 끝까지 맞추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놓고 한 바퀴를 돌리면 이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텍스트
그 다음 퓨어 워터라고 쓰고, 그 다음에 솔리드. 그러면 0.5가 아니라 0.2에 0.2mm. 이렇게 조그만하게 좀 더 커도 되겠군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표면에다가 이렇게 입혀줘요. 에이. 어디 갔니? 네, 표면에. 이렇게. 근데 그럼 요거를 하나가 두 개를 입혀줬는데 이게 이 글자들이 어때요? 저 너무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동그란데 지금 이거는 너무 이게 평평하죠? 그러면 맞춰주면 되지.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케이지 에디트,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그 다음 포인트를 적당히 만들고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좀 밀어, 여기는 앞으로 좀 더 내밀면, 그 다음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 면에서 뽑아내기가 무척 귀찮죠? 그럴 때 요거를 잠깐 솔리드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여기 라인 하나 그어서 여기다가 평면을 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 익스트루드 서피스를 가지고 이렇게 얘는 이제 솔리드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도 다 솔리드고. 그러면 합집합. 근데 지금 여기 이 뒷부분이 합집합하면 좀 애매해질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 더 줄여서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살짝. 네. 합집합. 싹 다 합집합을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그 다음 불필요한 애들. 이거 떨어뜨려서 다시 지워버리면, 어이구 익스플로드. 그래서 불필요한 데만 떼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자, 아까 요거를 폈을 때, 요걸 한 바퀴 폈을 때 아까 11.11이 나왔고 그걸로 만든 면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해볼게요. 일단 커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끝에서 커브를 추출해요. 여기 커브 하나 추출. 그럼 여기 커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능 중에 트랜스폼에 보면 플로우 along curv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플로우 along curve, select object to flow along curve. 이거 선택. 스페이스바. 그랬더니 베이스 커브 select near one end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우리 아까 커브가 있었어요. 그 커브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타겟 커브. 요 타겟 커브가 요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타겟 커브가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커브를 복사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커브도 여기 있는 게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원을 잘라서 펴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폈을 때의 모양이 이거라는 거예요. 반지 만들 때 주로 이런 방법 많이 씁니다. 그거를 플로우 얼론 커브를 할 거야. 베이스 커브 이렇게 펴져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 근데 지금은 잘 됐는데 지금 이건 또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가 여기를 확인해 보죠. 잠깐만 요거를 익스트루드를 살짝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씀이 생기죠. 이 씀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요 커브의 이 지점이 시작이자 끝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제가 포인트 하나 찍어줄게요. 자, 여기가
그 커브의 시작점이자 끝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펴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펴진다고. 그러면 이것이 move 클릭 여기다 갖다 놓고 살짝 안 띄워놔도 되는데, 자, 살짝 띄워놓고 플로우 원론 커브를 할 때 내가 select object 이것을 베이스 커브에 어디를 찍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시작점의 근처 여기를 찍었죠? 그러면 타겟 커브도 시작점의 근처 여기를 찍어주는 게 효과가 가장 좋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플로우 원론 커브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내가 시작 지점에 여기를 찍어 놓고 여기에 끝부분을 한 바퀴 돌아와서 끝부분을 찍어버리면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move 해서 여기다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UV를 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UV가 더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로우를 써서 뭘 만들어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플로우로 이 방법을 할 때는 그 음료수병이 여기가 이 원형이어야 제일 잘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라던가 타원인 경우에는 또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반지 같은 것들 만들 때 이 방법을 맞고요. 또 부분적으로 어떤 면에다가 그 패턴을 입혀야 될 때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재미난 기능을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별 모양을 막 입히고 싶어요. 별 무늬.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별. 여기다가 별을 그려서 요런 별. 그 다음에 이걸 익스트루드 하면,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라운드를 깎아주면 좋아요. 필렛. 여기를 한 0.2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깎아줘요. 그 다음 익스트루드 솔리드 한 방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끝부분을 라운드를 깎이다. 0. 여기 있습니다.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이걸 저도 맨날 쳐서 찾다 보니 여기 있겠다. 자, 애널라이즈에 가면 요거 매스 프로퍼티 중에서 에어리어 센트로이드가 있고 볼륨 센트로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 센트로이드를 맞추면 여기에 그 볼륨에 요 포인트가 생깁니다. 지금 포인트가 너무 안 보이죠? 그럼 옵션. 지금 고스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중에 포인트가 너무 작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에 이제 볼륨 포인트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좀 더 잘 보이면 좋을 텐데. 저기 있죠? 그 트랜스폼에 가면은 여기 디포메이션 툴에 스플롭 스플롭이라고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걸 클릭합니다. Select Object 해요. 스페이스바 눌러요. 그 다음에 Center of Reference Point 2포인트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에서 잠깐 2포인트 이게 잠시만요. 다시 스플롭 스피어, 그러니까 이거를 구에다가 가둬 놓고를 표면에다가 만드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2포인트가 지름으로 해야 되나? 그럼 잠시만요. 그럼 지름에다가 포인트를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끝에서 뭐야 또 여기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서 그냥 포인트에서 위에 거 아무 누르지 말고 이렇게 굴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와요. 근처에 와서 클릭하고 내가 이거를 그리고 싶은 데다가 이 굴을 이렇게 맞추면 여기에 자 오스냅 빼버리죠. 엉뚱한 데 들어갔네. 자, 다시 스플롭 이것을 여기 아까 잡혀있던 그 볼륨 포인트에서 굴을 그리고 여기를 찍고 오스냅 빼버리고 내가 조그만한 별, 큰 별, 더 큰 별. 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불사 얘가 뒤집어져 있죠. 지금 분명히 여기다 라운드를 줬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뒤집어져서 들어왔어요. 자 그럼 다시 언두. 그럼 뭐가 문제냐? 얘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얘의 방향이 안으로 가고 있죠. 이런 얘를 방향을 바깥쪽으로 바꿔줘요. 클릭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돼요. 스플롭 이거를 아까 저기 볼륨 포인트에서 굴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제는 끝부분이 또 엉뚱한데 또 엉뚱한데 붙었다. 에이 번거로워. 이렇게 해서 오스냅 빼고 여기 여기다가 크게 여기에 작게 또 여기도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그 UV 커브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등간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에는 이렇게 잘 들어가요. 하지만 왜곡이 되는 곳에는 똑같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했으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의 안쪽에 이렇게 다 잘 다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이런 것처럼 완벽한 솔리드로 만들고 싶으면 요 파트를 잠깐 떼내서 요걸 합집합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죠. 네, 다 됐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게 되죠. 그 다음 온.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코카콜라처럼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요. 원이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우선 끝에서 커브를 하나 추출합니다. 커브 내가 지금 여기도 그냥 여기까지 살릴 거예요. 그럼 스플릿 아이소 커브로 여기 그럼 이제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디자인의 변화를 주고 싶어요. 스트랙 아이소 커브 여기서 아이소 커브 하나 뽑고 또 여기도 밑에는 또 원이야. 아이소 아이고 네 맞죠? 버려요. 자 여기 지금 여기는 원이고 여기는 원인데 이 부분이 팔각형이어야 된다. 무슨 그 에너지 음료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그냥 그려주면 돼요. 여기 폴리곤 여기에 센터 지점이 잡힐 수 있겠죠. 저기 센터. 그럼 안에다가 이렇게 팔각형을 그려요. 그 다음에 우리 전에 미리 끝부분을 깎아줍시다. 필렛 코너 여기를 0.5만큼 다 깎았어. 0.5 그래서 이렇게 깎았어요. 끝부분을.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돌면 돼요? 이걸 따라 돌면 되죠. 근데 이것도 그러면 스플릿 포인트로 내가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찍어서 얘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비둬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기억력 피스 중에서 레일 리볼브, 셀렉트 프로필 커브 이거 아니죠? 맞나?
셀렉트 레일 커브가 이거, 그 다음에 셀렉트 레일 리볼브 엑시스가 여기서 여기. 그럼 이런 모양이 됐다. 요거를 좀 더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이 복잡한 면, 이 팔각형의 면과 이 원으로 가고 있는 이 면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것인가? 당연히 블렌드 서피스로 연결하면 됩니다. 블렌드 서피스로 여기와 여기를, 이 끝부분을 어디를 줄지를 잘 판단을 해서 이 위치를 내가 요 정도? 여기가 잘 맞아야 되겠죠. 맞춰놓고 블렌드 서피스. 그러면 면이 잘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는 면이 좀 안 예쁘게 나오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살짝 줄이고, 또 여기가 부드럽게 이렇게 와야 되니까 지금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스플릿 요거를 아이소 컵으로 한 요 정도를 날려줘야 되겠죠. 여기를. 그 다음에 올려놓고 블렌드 서피스로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키면,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것만 보죠. 이것만 보면은 좀 더 잘 보이려고 하면 Analyze Surface Environment 이거를 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울리불리한 커브의 표면에 엠보스로 이렇게 그 별 다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서 이 붙어 있다. 사이즈도 다 지각각이다. 근데 이게 그 솔리드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 여기도 글자도 이런 식으로 다 안쪽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글자도 다 잘 파져 있다. 그 다음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정오인데 그게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팔각형이 되더라. 그리고 그 팔각형이 또 맨 밑에는, 아래쪽은 또 원이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서피스 엣지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병 같은 거를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똑같이 모양을 만들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분명히 오늘 우리가 같이 했던 이 기능들은 써주셔야 돼요. 자, 핑크. 그 다음에 여기는 바이올렛. 요거는 이걸 렌더 모드에서 하면 더 예쁠 텐데. 그럼 여기가 클릭해서 트랜스페런트 반짝반짝 살짝 그레이, 그 다음에 엔바이로먼트 에디터 라이노 인테리어, 그럼 그 다음 요 색깔을 회색.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쪽이 투명하고, 그 다음에 요건 그 밝은 실버 같은 느낌. 그 다음 색깔도, 그 다음에 위에는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에 약간 반짝반짝.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 주둥이, 그 다음에 이렇게 캡 같은 것도 씌워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파트는 이렇게 또 조인 해주고, 옵셋 서피스로 안쪽에 두께도 만들어 넣어줄 수 있으면, 자, 조인. 지금 뭐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나 보네. 이렇게 조인이 안 될 때는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제가 잘못한 거죠. 그 면들이 똑같은 곳에 여러 개가 겹쳐져 있을 때는 조인이 돼야 되는데 조인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도 그다음 이게
지금 조인이 돼야 되는데 조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지금 이 면이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럼 블렌드 서피스 다시 한번 서피스 엣지에다가 걸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조인 이젠 되죠? 네. 그러면 이랑 또 얘랑 아예 또 부셨다. 또 조인. 근데 또 조인이 안 돼. 그럼 여기도 뭔가 그 애매한 이게 안 붙을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지워줘야 돼요. 하나 여기까지를 조인. 자, 그럼 이제 완벽하게 붙죠. 되게 재미난 기능들이에요. 아까 이렇게 놓고 뭔가 뭔가 뭐라 그러죠? 향초 같은. 그럼 요거를 밑에다가 같이. 그 다음에 이유식 넣는 어떤 요런 병. 이제 그거를 하는데 뭐 요렇게 글자를 넣어 주셔도 되고 또 굉장히 번거롭겠지만 이런 데다 글자를 새겨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요거를 create UV 해서 자, 그럼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엉뚱한 데서 잘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뭔가를 그려서 한번 해볼까? 아까 그려놨던 거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 저도 모르니까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UV 이거를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입혀지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또 뭔가 또 패턴이나 이런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조금 어려운 세 가지의 기능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UV, 그 다음에 Flow Along Curve 요거, 그리고 스플롭. 이제 그 세 가지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Create UV, Apply UV는 여기. 마우스 좌클릭하면 Create UV,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Apply UV. 그 다음에 Flow Along은 여기. 트랜스폼에 요거 Flow Along Curve. 그 다음 스플롭은 여기 디포메이션 툴에 스플롭.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면을 쪼갤 때 스플릿으로 하나하나 해서 여기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믹스 매치해서 한 2가지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기능들은 저도 사실은 잘 쓰진 않습니다. 이거 특히 스플롯 같은 거는 정말 이런 거 할 때만 쓰이게 돼요. 표면에 이렇게 입체로 패턴을 넣을 때 그 기능인데 또 이 기능을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잘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거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와요. 지금 여기 면이 약간 씹혀 보이네요. 자, 지금 여기는 면이 씹힌 건 아닌데 얘가 그 디스플레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부셔서 이 부셔져 있는 거 여기 지우고 새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 무슨 얘기 하더라?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모르고 이걸 해내라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 라이노에 있는 이 스플롭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런 글자 새기는 것도 이 글자를 돌아가면서 이 퓨어 워터가 한 2개 들어가야 되고 이게 360도에서 중심에서부터 몇 도씩 끊으면 글자가 하나씩 들어가고 거기서 바깥쪽으로 노말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거 글자 하나 새기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를 가지고 샥 돌려야 된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이게 원으로 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원이 아니라 육각형이면 어떻게 되나? 여기 내접하는 내가 육각형을 그려놨어요. 한번 왜 이게 원이면 좋은지
한번 보죠. 플로우 얼런 커브, 셀렉트 오브젝트 이거, 베이스 커브 이거, 그 다음에 타겟 커브 이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쪼개서 그 팍팍 꺾이는 것들은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필렛을 처음부터 다 넣어주고, 그 다음 플로우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였다가, 자 다시 플로우 여기 기준으로 였다가,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도 잘 맞추면 된다. 그러면 아까 이유식 할 때 여기가 원이었지만 어쩌면 이런 디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비는 이유는 여기를, 이게 지금 부족한 거죠. 그럼 이것도 length 보면 아까는 어린이용 어떤 그 젖병에다가 요 세 가지 오늘 배웠던 걸 응용하시